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교실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연구 개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기술 판매 되게 헷갈리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기 및 기기의 개발이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 밑에 연구를 개발하고 기술 협력하고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기술 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경미항공사 자주 나오는데요. 간이 무선국, 일단 간이잖아요. 아마추어 또는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연면적 1,000m 제곱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가유선설비공사, 군의 방송설비 및 CCTV 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선 5회선 미만인 것들은 별도 경미항공사를 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가 아니고 헷갈리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법 74조 제2의 2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2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업정지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3인 이상이 아니고는 영업정지되는 건데 3인 중에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분야의 중국 기술자 이상이 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안 맞으면 영업정지가 된다는 거고요. 사무실은 최소 15제곱미터 크기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등록의 취소 간혹 나오죠. 영업정지랑 이거 되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 이게 없애는 거죠. 등록을 못 시킨다.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거,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은 거, 공사업자가 관련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취소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한 거, 여기 빌려주는 거,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은 거, 요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는 잠깐 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보다 약간 마이너하죠. 정보통신기본법에 정보통신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통신 이용의 효율화, 전기통신 질서 유지,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 설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기술 진흥, 이따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정보의 관리,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의 공사 실적, 자본금, 기술력, 공사 품질의 신뢰도와 품질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해야 된다. 시공 능력이 다 회사마다 틀리죠. 그걸 외부에도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더 단단히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설비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보망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철도신호공사, 전송매체공사.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설비공사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보설비공사는 정보제어보안공사, 정보망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 통신설비공사,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등등 있습니다.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공사, 정보매체공사 등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 안 하고 풀면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송설비공사는 전송망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지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는 누군가? 앞서서 했죠.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 개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지도를 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과기정보통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해 행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리하고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기술 기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 지도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개인정보라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또는 지도를 하게 돼 있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정보체계 체계적 종합적 관리하고 정보통신 관련된 표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법적으로 나온 문제고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정답을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정보통신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 계획은 전기통신 이용 효율화, 전기통신 질서 유지, 전기통신 사업, 전기통신 설비, 정보통신 지능이라든지 기타 설비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 효율, 전기통신 질서 유지, 전기통신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잡아나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을 위해 똑같은 거네요. 전기통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데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4번하고 5번이 똑같은데 보기가 좀 틀리죠. 정보통신 공사업 발전, 전기통신 질서 유지, 전기통신 이용, 전기통신 다 전기통신에 관한 건데 여기 정보통신이 있어서 정보통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읽어보면 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 시공 방법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공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특급부터 고급이라든지 중급, 초급에 대한 기술 등급을 나누고 이것에서 정보통신공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되어 있습니다. 7번 정보통신공사의 실시 설계의 과업 내용이 아닌 것은 실시 설계 여기 보면은 설계 도서,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등을 만드는 거죠. 설계 설명서, 설계 계산서, 회사 소개서, 설계 도면이 있는데요. 회사 소개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등이 있고요.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 추정 공사를 기초로 선정된 예산 범위를 설계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 기반해서 확인하고 기본 내용 중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된다. 설계물로는 실시 설계 도서, 설계 시방서,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서랑은 상관이 없고요. 요게 이제 회사 소개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라든지 설계 도면이 있어서 설계 계산서도 어떻게 보면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으면 설계 계산서도 함께 답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계산서로만 문제가 나온 게 그 2024년 CBT 문제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8번 다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실적, 자본금, 기술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공사 실적, 자본금, 기술력은 공사 품질의 신뢰도와 품질 수준을 향상하고요. 품질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시공 능력을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관련된 서류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금 있죠, 기술력 있죠,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영 진단 평가서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2023년에도 나왔었네요. 9번 시도지사가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아까 그 취소 사유가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은 등록 취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중대한 거가 되는 건데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하도급자의 규정에 대한 하도급한 경우 정보통신 기사의 공사 현장의 배치 위반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등록증은 수첩을 빌려준 경우 그래서 등록증에 수첩을 빌려주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제출한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록 취소 사유 제가 앞에 정리한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정보통신 공사업의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영업 정지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정지입니다. 취소를 골라야겠네요.
등록 기준 미달, 신고 위반, 약간 마이너하죠. 수급공사의 공사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 타인에게 등록증을 빌려하는 거,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취소, 등록 취소 사유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 또는 타인에게 등록 수첩을 빌려주거나 등록 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다 이렇게 큰 거죠. 부정한 경우 취소 사유입니다. 좀 큰 거 취소. 11번 정보통신공사업의 목적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공복리,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정보통신공사업의 목적은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등록 및 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은 너무 좀 거창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1번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건 과거 문제라서 좀 안 나올 것 같지만 너무 크게 본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 중 정보통신 사업령에 의한 용역에 의한 용무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이란 그 깡패는 조사를 받는 거죠.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예, 그래서 설계 업무 있죠. 시공, 감리 있죠. 유지관리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공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조사하고 설계하고 감리한다. 그래서 조사, 설계, 감리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업자, 용역업. 시공은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용역업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거고, 시공은 시공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해서 시공을 정답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